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백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좀 재밌는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비트코인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지금 거래소 앱을 켜보시거나 아니면 구글에 검색해 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니면 그냥 매일매일 어차피 보고 있어서 바로 답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 얼마인가요? 지금 97,000불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1억 3천만 원? 1억 2천만 원 정도 되나요? 자, 모두 정답이죠. 하지만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래소 가격이 정말 비트코인 가격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당연히 거래소에 매겨져 있는 그 가격이 비트코인의 가격이죠. 1비트코인이 얼마에 거래된다가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거래소에서 얼마에 거래되냐로 이제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만나서 중간에서 만나는 그 가격, 체결가. 결국 우리는 모두 시장에서 얼마에 내가 비트코인을 사겠다 또는 얼마에 팔겠다 라는 심리를 그 가격이라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정보죠.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심리, 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녹아있는 그 정보 자체가 가격입니다. 그 가격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 굉장히 투명하게 이렇게 가격이라는 게 매겨져야만 합니다. 시장의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한테는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정말 거래소에서 이 매겨지는 가격이 정말 비트코인의 가격인가? 이겁니다.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 뭐 예를 들어 10만 불. 그래서 그거를 통해 매겨지는 시가총액. 그러니까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의 가격을 곱하면 되겠죠. 지금 뭐 이제 1.7조 달러네, 1.8조 달러네 하고 있는 그 시가총액. 이게 비트코인의 가치인가?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전 세계를 지구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촌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비트코인을 생존의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거는 명확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 부자가 되고 싶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나도 한번 올라보고 싶어서,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단기적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좀 잠깐 이제 유통할 수 있는 돈이 생겼는데 요거를 조금 더 불려보고 싶어서, 이런 목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마다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수익이라는 목적으로 귀결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가.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원래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나도 재산을 지키겠어. 돈을 좀 불려보겠어. 인플레이션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수익을 나도 좀 올려보겠어. 이런 목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데요. 저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를 가보시면요. 인구는 우리나라의 2배가 넘습니다. GDP도 굉장히 높아요. 아프리카 최대 부국입니다, 나이지리아. 근데 여기에 사는 국민들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고 거의 2자릿수, 3자릿수까지 가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고 그 국가의 화폐인 나이라는 반대로 굉장히 큰 절하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국가적으로 달러를 못 가지게 해놨어요, 국민들이. 나이지리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 해외로 수출을 하면 달러로 결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달러를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다른 데다가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그거를 나이라라고 하는 현지 화폐로 바꿔버려요. 그만큼 자본 통제가 심하고 그 다음에 이 금융 제재가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치 굉장히 강력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자국 화폐 가치의 어떤 그 보존을 위해서 너무 급격한 달러 유입은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에게는 비트코인은 어떤 재화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냥 단순히 비트코인을 수익의 어떤 창출 수단으로 볼까요? 아니면은 생존 수단으로 볼까요?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 나이지리아에서 비트코인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중요한 사실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그 비트코인의 존재 자체가 그냥 이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존을 위한 재화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그냥 당연히 내가 나이라라고 하는 현지 화폐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소중합니다. 심지어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에 가면요, 현찰로 달러화나 아니면 외국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게 불법이라서요, 본보기를 삼아가지고 한 번씩 어떤 가정집을 급습을 해서 만약에 외화가 발견된다, 그 금액에 상관없이 잡아가서 막 두드려 팹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어떤 청년이 달러를 한 2,000불 정도 집에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본보기로 사형을 당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본 통제가 심하고 이 토탈리테리아니즘, 그러니까 정부의 독재가 이 일반 국민들의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이요,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민주주의, 그 다음에 경제도 뭐 요즘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잘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 선진국 반열에 GDP 기준으로 전 세계 11위권에 들어가는 좋은 나라에 살면서 그냥 비트코인을 조금 나도 돈 더 벌어보겠어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과는 아예 다른 지금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티오피아에 그래서 그렇게 외화를 현찰로 못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 왜냐하면 그 시드 프레이즈 12개만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사실상 그냥 내 머릿속에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자본 통제, 외화의 엄격한 반입 금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어떤 내 삶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북한도요, 아무런 통계가 없긴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심심하게 이 장마당에서 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달러도 쓰이거든요. 이제 북한의 화폐는 뭐 그 기능을 상실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뭐 오히려 소금이나 아니면 쌀가마니 같은 걸로 거래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장마당에서. 근데 이 조금 그래도 살만한 이 부유층, 평양 시민들, 특히 중산층 이런 사람들은 달러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몰래 달러를 다 그냥 그렇게 씁니다. 근데 달러보다도 더 좋은 재화가 나타났다 하면서 비트코인으로 이 손전화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그런 거로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한다, 이렇게 저는 들은 게 몇 번 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달러는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걸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갑에서 꺼내는 순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놔뒀다가 뭐 공안의 급습을 받아서 드러나면은 이제 잡혀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달러보다도 숨겨놓기가 너무나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거래할 수 있고, 그냥 핸드폰이라고 하는 디바이스만 가지고 있으면 인터넷 연결 사실 없어도 가능하거든요. 인터넷 연결 없어도 가능한데 인터넷은 어디나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 에티오피아나 나이지리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개발도상국들도요, 이 스마트폰 보급률은 또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도 전체 국민 중에 한 40-50% 정도는 다 스마트폰을 쓴대요. 그리고 인구수는 우리나라보다 2-3배 이런 만큼 훨씬 많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 결제 수단으로 또는 이 자산의 보존을 위한 이 저축 수단으로 퍼져나가기에 너무 좋은 환경인 겁니다. 약간의 이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왜냐면은 달러나 금보다 훨씬 숨기기 좋고, 거래하기 좋고, 결제하기 좋고, 다른 사람들과 물물 교환하기 너무 좋으니까. 이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거래소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가격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재화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비트코인의 가치는 훨씬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비트코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재화이냐에 따라서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생존의 수단이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그냥 생존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투자하거든요. 비트코인을 안 투자하면은 오히려 손해다. 가격이 얼마든지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가격 확인도 잘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이 주변에도 많이 계신데, 우리나라에 뭐 저는 심지어 애플워치도 없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애플워치 차고 계신데 비트코인 가격이 막 알람으로 계속 애플워치에만 오더라고요. 거래소 앱을 깔아놓으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거 저 되게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맨날 이렇게 보면 뭐 할 거야? 네? 그거 보고 투자 결정하는 것만큼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죠. 내가 돈을 잃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거 왜 보냐고. 보지 마세요. 가격 보지 마십시오. 비트코인 가격 그렇게 자주 확인하는 그런 자산이 아닙니다. 변동성 굉장히 크고, 가면 갈수록 내가 가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할수록 내가 잃을 확률도 높아진다고요.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알아서 가격 올라가고, 그러면은 내가 수익을 볼 확률도 높아지는데 왜 계속 보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소상에 표현되는 가격은 우리가 하나의 그냥 정보로만 인식을 하면 됩니다. 아,
지금 이만큼 과열이구나. 이만큼 관심이 없구나. 그냥 이 정도로 인식하고 감각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지, 사실 저같이 비트코인을 생존의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굳이 거래소 가격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저 남아프리카의 뭐 수단이나 에티오피아나 아니면은 나이지리아에 사는 국민들과 비할 바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저성장, 저출산, 고물가, 물가는 높아지는데 장기 성장률은 점차 침체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같이 젊은 세대들이 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하기 위한 수단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부동산 우리 2017년에 살았으면 지금 그래도 두세 배 뛰었을 텐데, 지금도 부동산 없는 사람들은 이제 더 사기 힘들어진 거 아닙니까? 서울 부동산 집값 웬만하면 그냥 10억 다 넘어가고, 뭐에 투자하고 먹고 살아야 되나. 월급은 그래도 막 올라가지도 않고 물가만 올라가고 외식 물가 막 올라가는데 나는 내 월급은 그대로다, 제자리다. 이게 결국 우리가 좀 미래를 비관하게 만드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렇게 어려운 개발도상국에 사시는 분들, 억압을 받고 있는 정부 밑에서, 억압을 하는 정부 밑에 살고 있는 그런 국민들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살기 편한 건 사실이나, 그래도 이 상황을 우리가 타개하기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저는 그런 목적으로 투자해서 막 개수를 불려나가면 어떻게든 악착같이 개수를 불려나가는 중이거든요. 그게 결국 보상으로 찾아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래소 가격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즘,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개수를 많이 늘려나가는 제 삶을 보시면서 한번 똑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부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거, 그거를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비트백서 시간에 거래소 비트코인 가격은 사실 진짜 비트코인 가격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재밌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